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어떻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블렌더에서 이 정육면체가 어떻게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 블렌더는 꼭지점에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점들을 잇는 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이 이렇게 패곡선을 이룰 때 면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선면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이 정육면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어떻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단축키를 사용했을 때 이 왼쪽 하단에 표시가 되는 애드온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애드온이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독성이 좋은 요 왼쪽 중간에 나타나는 애드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쓰는 단축키는 여기 위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좌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좌표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블렌더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히 이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게 좌표 값입니다. 그러면 좌표 값을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이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트랜스폼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트랜스폼 항목에는 위치를 나타내는 로케이션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나타내는 로테이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스케일 값이 있고, 물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디멘션 값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서 트랜스폼 값을 방금 열었는데요. 이 화살표를 누르지 않더라도 단축키 N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트랜스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를 이동을 했을 때 이 트랜스폼에서 로케이션 값이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는 것은 단축키 G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빙을 생각해서 단축키 M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블렌더에서는 무빙 말고 그랩이라는 표현으로 단축키 G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누르고 단축키 G를 누른 다음에 이동을 하면은 이 트랜스폼에서 로케이션 값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로케이션, 회전하는 거는 단축키 R입니다. 단축키 R을 누르고 회전을 시키면은 위치 값은 변하지가 않고 이 로테이션, 회전 값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위치와 회전을 시키면서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값이 이 원점에서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틀어진 값을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리고 싶다 그러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이 로케이션과 로케이션 값을 조정을 한다고 해도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초기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 당황해 하시지 말고 이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값을 처음 위치인 0으로 다 만들어주면은,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멀리 떨어뜨려 놓고 여기를 다 0으로 만들게요. 그러면은 원점으로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회전 값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0으로 다 만드시면은, 자, 처음 위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폼에 있는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값을 0으로 만들어서 초기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간단한 방법은, 다시 한번 이동을 시킬게요. 이렇게 물체를 떨군 다음에 아까는 트랜스폼에 있는 값들을 0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단축키 Alt키와 우리가 로테이션 할 때 R을 썼잖아요. 단축키 R을 같이 눌러주면은
여기 로테이션 값이 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그리고 이 로케이션 값도 마찬가지로 물체를 누르고 Alt 키 G를 누르면은 0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단축키 R과 G를 누르면 처음 위치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 값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이 트랜스폼 값에서 이동이랑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값들을 흩트려 놨죠. 그 다음에 단축키 R과 G를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동하고 회전한 상태, 이 상태를 처음 위치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만드는 방법은 Ctrl A 키를 누르면은 Apply라는 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값을 누르면은 여기 트랜스폼에 있는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값이 다 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Ctrl A를 누르고 로케이션을 누르면 0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똑같이 로테이션을 누르면은 여기 값이 0으로 바뀝니다. 자, 바뀌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무리 단축키 R을 누르더라도 처음 위치,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위치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네, 아무리 눌러도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이제 이 상태가 항상 초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위치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돌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오늘은 자, 이번에는 축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X축, Y축, 그리고 Z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좌표는 로케이션에도 있고 로테이션에도 있고 나머지 스케일이나 디멘션에도 다 XY, Z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XY, Z축은 여기 기즈모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빨간색이 X축, 그 다음에 초록색이 Y축, 그 다음 파란색이 Z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큰 화면에는 Z축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Z축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콤보 박스에서 여기 엑시스의 가시화 설정이 지금 꺼져 있어서 이렇게 파란색이 나타나 있지 않았던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Z축을 다 끄고 사용을 하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우리가 G키를 눌러서 아까 이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XYZ가 약간 무작위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잘 이동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체를 X축으로만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G키를 눌러서 아무리 섬세하게 이동을 시켜도 지금 Y축과 Z축이 미세하게 이동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단축키 G를 누르고 X축이니까 단축키 X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X축이 좀 더 하얗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X축을 마치 레일을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X축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여기 트랜스폼 창을 보더라도 X만 이동을 하죠. 똑같이 G를 누르고 Y를 누르면은 Y축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동하는 G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회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R키를 눌러서 회전을 시키죠. 이때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R을 누르고 Z를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Z에 마치 핀을 달아놓은 것처럼 Z축으로만 회전을 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원숭이를 가져와 볼게요. 이 원숭이를 단축키 R을 누르고 우리가 X축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R을 누르고 Y를 누르면은 Y축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Z축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이제 XY축 기준으로 회전하고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자, 그러면 반대로 X축으로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X축만 빼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X축만 빼고 이동한다는 거는 Y와 Z축 평면으로만 이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때는 우리가 G키를 누르고 X를 누르는 게 아니라 Shift X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Y축과 Z축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G키, Shift X. 자, X축으로는 전혀 이동을 하지 않고 Y축과 Z축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G키와 Shift Y, 즉 Y축만 빼고 X축과 Z축으로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요건 해보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G키를 누르고 Shift Z, 마치 샌드위치 그 햄버거 안에서 햄만 이렇게 따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죠. 요번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방법과 한쪽 방향만 빼고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리진과 3D 커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했는데, 이 이동을 할 때 로케이션 값이 변하는데, 이 변하는 값이 물체의 어디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값인지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이 물체의 중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물체의 중간 값이라면은 이 물체를 찌그러뜨렸을 때 그럼 원점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로케이션 값은 여전히 0,0,0입니다. 그 말인즉 이 물체의 중간 값이 로케이션 값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로케이션 값을 나타내는 거는 이 물체 중간에 있는 이 주황색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주황색 점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오리진, 이 오리진이 바로 이 주황색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체를 생성을 하면은 물체 중앙에 이 주황색 점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물체의 중간 값을 로케이션 값으로 착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물체의 중간 값이 아니라 이 오리진의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오리진의 값이 이동을 한다면은 이 로케이션 값도 변하겠죠. 자, 이 오리진 값을 이동시키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케이션 값이 오리진의 위치다 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 물체에서 에딧 모드를 넘어갔을 때 이 단축키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를 넘어가면 이렇게 버텍스들이 나오는데요. 이 버텍스들도 좌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물체는 0,0,0 값이었는데 이 버텍스는 1m, 1m, 1m이고 요 버텍스는 1m, 마이너스 1m, 1m입니다. 그럼 이 버텍스가 나타나는 좌표는 무엇인가?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육면체 말고 이 플랜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플랜을 중간으로 가지고 와서, 자, 이 플랜의 오리진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0,0,0 값에 원점이 위치합니다. 이 버텍스의 오른쪽 위에 있는 버텍스는 X축으로 1m, Y축으로 1m입니다. 이 버텍스는 오리진을 기준으로 좌표 값을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오리진이 여기 왼쪽 구석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좌표 값은 1m가 아니라 2m로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한번 이 좌표 오리진을 이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여기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전에 3D 커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3D 커서는 요놈을 3D 커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윈도우에서 마우스 커서를 커서라고 얘기하듯이 블렌더에는 이 3D 커서가 마우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3D 커서라는 거는 우리가 Shift A를 눌러서 물체를 만드는데 이 만들어지는 기준이 3D 커서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3D 커서는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 3D 커서가 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 물체를 새로 만들면 이 3D 커서 기준으로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3D 커서는 마우스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Shift와 마우스 우클릭으로 3D 커서를 이동했는데요. 이 3D 커서는 이렇게 Shift S 키를 누르면은 3D 커서에 대한 파이 창이 뜨고요. 여기서 커서 투 월드 오리진을 누르게 되면은 월드의 중간 좌표값 0,0,0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D 커서랑 오리진이랑 어떤 상관이 있냐면요. 이 오리진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면은 3D 커서를 Shift S를 눌러서 커서를 선택된 곳으로 옮긴다. 여기 있던 3D 커서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3D 커서 위치로 오리진을 옮기면 되겠죠. 이 옮기는 작업은 에딧 모드에서 나가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에딧 모드인데 탭 키를 눌러서 나간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을 누르고 Set Origin에서 오리진을 3D 커서로 보낸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오리진이 3D 커서로 이동을 합니다. 오리진을 3D 커서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오리진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아까 처음 버텍스는 X축으로 1m, Y축으로 1m였지만 현재 오리진이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X축으로 2m가 됩니다. 그쵸? 지금 Y축이 0m가 됐죠? 그러면 이 버텍스는 누르지 않더라도 Y축으로 마이너스 2m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리진을 기준으로 버텍스들의 좌표가 설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이 지금 좌측 상단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물체의 좌표는 오리진의 좌표로 기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트랜스폼을 한번 살펴볼게요. 분명 이 물체는 지금 0,0,0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리진이 지금 좌측 상단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m, 1m로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Alt 키를 누르고 G 키를 누르면은 이 로케이션 값이 다 0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은 오리진이 0,0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은 오른쪽 밑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Alt G 키를 누르면은 자, 오리진 기준으로 물체가 이동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를 우리가 이동을 시킬 때 오리진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배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원하는 물체를 원하는 물체에다가 붙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G키를 눌러서 이렇게 붙인 것처럼 붙이고 그 다음 프론트로 가서 이렇게 붙인다면은 뭐 그럴싸하게 붙은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붙인다면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의미가 없겠죠? 다시 원점으로 보내고 예를 들어서 여기 꼭지점을 이 정육면체 꼭지점에 한번 붙여 볼게요. 그러려면은 이 플레이트의 오리진을 이쪽 꼭지점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보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커서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오리진을 3D 커서로 보냅니다. 자, 천천히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플랫에서 원하는 꼭지점을 선택을 하고 Shift S를 눌러서 커서를 먼저 보내고요. 탭 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를 나가고 오른쪽 우클릭을 해서 Set Origin, 그 다음 오리진을 3D 커서로 보낸다. 이걸 눌러줍니다. 그럼 오리진이 이제 이쪽 꼭지점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냥 G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면은 붙지가 않아요. 이때 위에 스냅이라는 자석을 킨 다음에 옆에 좌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버틱스로 바꿔줍니다. 이 버틱스로 바꿔주면은 자, 이제 G키를 눌러서 오른쪽 버틱스에 갔을 때 딱 붙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꼭지점과 꼭지점이 딱 만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버틱스를 만약에 페이스로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오리진 기준이 이 육면체 페이스에 딱 붙게 됩니다. 여기 동그랗게 주황색 표시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페이스에 딱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팔을 로봇 몸에 붙일 때 이런 식으로 붙여도 간단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물체의 이동과 회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시켜서 다른 물체에 붙이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크기를 부풀리거나 축소시키는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리고 스케일은 이번에 배운 좌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키가 10배나 커졌는데 여전히 키가 170cm인 경우랑 똑같습니다. 처음엔 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건데요.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알람까지 설정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